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팔달구입니다. 팔달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또 목소리 인사는 좀 해봐야겠죠?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요? 네네. 난 원래 세 번째로 했었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를 풀어내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하트 이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 이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라 윤양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팔달구. 저는 팔달구 하면 행궁동이 떠오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팔달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팔달구. 지난번에 우리 권성구 이야기할 때 인도네 이야기할 네. 때 이제 이고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 이고 선생님과 연결되어서 팔달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나온 겁니다. 수원은 이제 크게 보면은 광교산이 우리의 이제 큰 이제 중심산이고, 그리고 수원 도읍의 읍지의 주산이 이제 팔달산인데, 이 두 산의 이름이 모두 왕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광교산의 이름은 고려의 태조 왕건, 그리고 이 팔달산 이름은 이제 조선의 태조 이성계, 이렇게 네. 지어준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고 선생님이 고려 말에 이제 한림학사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불사이군 두 네.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팔달산에 이제 은거를 한 거죠. 원래 자기 고향이었으니까. 네. 당시 팔달산의 이름이 탑산이었어요. 탑처럼 생겼다고 해서 평지 위에 탁 올라가 탑처럼 있잖아요. 생겨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탑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름이 탑산이라고 했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야, 이고 선생님이 어디 사는지 좀 조사를 해갖고 알아. 물론 이제 당시에 신하들 보내가지고 이고 선생님한테 우리 조선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고 선생님이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이랬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디 사는지 화공한테 그림을 그려와라라고 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화공이 내려와서 이제 딱 이 탑산을 그려간 거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그려갔겠죠. 그랬더니 태조 이성계가 이곳은 사통팔달 통하는 지역에 있는 산이니 탑산이라고 하지 말고 팔달산이라고 해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팔달산이다.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래서 동부여지 승남 이런 데 보면은 원래 이름이 탑산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달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지역 전체를 갖다 이제 팔달구 이렇게 네.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어쨌든 팔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요지를 말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삼남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하삼도 이렇게 네. 부르거든요. 한강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그렇죠. 세계도잖아요. 네네. 하삼도. 이 하삼도를 이제 삼남이다 부르는데, 삼남에서는 어쨌든 올라갈 때 이 팔달산 일대를 거쳐서 이제 지대곡에 넘어가지고 네. 이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지역이 그만큼 교통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정말 이고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많이 수원이 발달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큰 인물 한 명 정말요. 나오면 네네. 그 인물로 모든 게. 이렇게 많은 지명도 나오고 네. 또 그 인물에 대한 이제 현양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고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뭐 큰 관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네. 또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어떤 새로운 국가 창업에 역할을 했던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덜 알려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 선생님에 대한 치제문을 정조대왕이 수원에 오셨을 때 직접 지어서 제사를 지내주게 할 정도로 네. 이고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뛰어난 분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수원 시민으로서 정말 이고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고 선생님 해봅니다. 묘소는 혹시 가봤나요? 아니요. 예, 다음에 한번. 이고 선생님 묘소는 네. 하광교 있잖아요. 하광교. 네. 하광교 거기 고속도로. 네네. 옆으로. 네. 하광교 고속도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네. 쭉 들어가면은
이고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아. 예. 네. 다음에 다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는 걸로 어떠실까요? 거기가 옛날에는 그 원천 윗방죽이라고 했잖아요. 아, 거기하고는 좀 달리. 아, 연무동 쪽 뒤쪽. 연무동 쪽, 연무동 쪽. 예, 네, 예,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음. 와, 그렇군요. 그러면 그 팔달산 아래 행궁동이 지금 핫한 핫플레이스잖아요. 젊은이들 거리이기도 네네. 하고요. 그 화성 안에 있는 데가 행궁동인데 실은 북수동, 남수동을 통합해서 행궁동이라고 지금 부른다고 들었거든요. 북수동, 남수동만이 아니라 네, 5군데가. 북수동, 남수동, 또 남창동. 남창동, 네, 맞아요. 또 매향동, 네. 신풍동 맞아요. 이게 이제 다 네, 5군. 5개 하나 이제 각각 법정동이었었죠. 그러다가 예전에는 이제 뭐 남창 동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사무소도 네. 각각 있었어요. 그 행궁동 안에 여러 개 동사무소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화성 성역화 사업이라고 옛날에는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원 화성 역사문화 도시 조성 사업. 그때가 몇 이게 이제 년도일까요? 이게 2007년도 당시에 화성 안이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행정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성을 갖다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 만들고 문화관광자원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을 좀 통합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하기로 했고 그때 이제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아. 이 동 이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이제 제일 오랫동안 이름이 이제 신풍동이었고 네. 신풍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풍이라고 하는 말이 수원을 상징화하는 말이거든요. 정조가 이제 지어줬던 이름 화성인궁 정문 이름이 신풍이잖아요. 네. 이것은 왕의 새로운 고향이다. 그러니까 정조가 수원의 백성은 나의 팔과 다리요. 수원은 나의 새로운 고향이다. 새로울 신자하고 황제 고향을 상징하는 풍자를 합쳐서 신풍이라고 한 거고 이제 남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이 창자가 지금은 이제 창성할 창자를 쓰는데 예전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수성고 네. 여기서 숫자는 지킬 숫자, 음. 지킬 숫자에 성성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화성을 갖다가 옛날 사람들도 쌓고 놨는데 보수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수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식량을 뭐 쌀을 두거나 아니면 뭐 돈을 두거나 네. 아니면 뭐 면포, 옷감 같은 걸 두거나 이렇게 하는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창고가 동서남북에 있었어요. 아. 남쪽에 있는 창고 남창인데 네. 그것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창성할 창자로 이제 바뀌었는데 남창동 네. 뭐 이 이름을 쓸 거냐 아니면 매향동 네. 그래서 향기가 나는 동네 원래 그 매화향이겠죠. 가운데 이름이 이제 매향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매향동 이름을 쓸 거냐 아니면 북수동 예전에 북수동. 이제 화성지 기록을 보게 되면 화성 안은 남부 북부로 나눴거든요. 큰 틀에서 남부 북부 나눴는데 북부 안은 이제 북수리 남부엔 남수리 이렇게 좀 네. 있었거든요. 이런 지명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행궁이다. 화성 행궁이 있으니까 행궁동으로 하자. 네. 뭐 그렇게 해서 행궁동이란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행궁동은 지금 만들어진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동 이름 자체가. 네네. 근데 새롭게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만드는 매우 독특한 실험을 한 건데 네.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성공한 것이고 성공하죠. 했죠. 우리가 이제 정조 때의 어떤 문화를 계지술사 이 계지술사라고 하는 것이 뜻을 이어서 네. 새롭게 일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선왕대에 뭐 숙종, 영조 이 시대의 어떤 실학 정신, 개혁 정신 또 요즘 민생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민생의 어떤 정치들을 갖다가 했던 좋은 정책들을 이어서 또 새로운 백성을 위한 여러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이제 정조 시대 때 계지술사라고 하는 건데 온고지신 뭐 같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주 계지술사 온고지신을 한 대표적인 지명이 행궁동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궁동 하면 처음에는 뭘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동이 많은데 행궁동이라는 게 수원 시민 또는 대외적으로도 많이 부르는 동이라서 그때 그렇게 또 네.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리고 행궁동 옆에 바로 수원천이 또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또 그 옆에 또 있죠. 많은 게. 자, 아시는 분. 그 종교 시설도 있고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장. 시장이 있죠. 네. 거기 영동시장하고 그 지동시장, 목- 예, 꼴시장. 목골시장, 목골시장. 네. 뭐 그리고 팔달문시장, 네. 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영동시장. 네. 네. 영동시장이 시장이 되게 있나요? 많다고 네, 했어요. 네. 예,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그 수원에 보면 역전시장, 가까운데 그 남문의 영동시장, 지동시장. 옛날 목골시장 이름은 요즘에 나온 것 같은데 옛날 목골시장은 대략 한 2010년 좀 넘어서 그죠 지동 예. 목골시장 예, 해가지고 목골시장 활성화 사업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었죠. 참여를.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진짜 그 오산, 화성, 평택, 송탄 사람들끼리 다 수원에 와서 장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문이 막 사람들이 막 치어다닐 정도로 밀려다닐 정도로 진짜 옛날에 이태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났을 정도의 만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장들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 뭐 그때 한 30년 전만 네. 하더라도 그 남문에서 어깨 부딪히지 않고 다니는 맞아요. 거는 비정상이었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사람들 맞아요. 많았는데 항상 이제 약속 장소, 수원 사람들의 약속 장소 중앙극장 앞에. 예, 롯데리아 앞에 예. 지금 이제 그 중앙극장 옆이 롯데리아 있잖아요. 예. 그 앞이 음.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조금 아래 가면은 이제 약국, 보건약국, 네, 보건약국. 보건약국 아래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약속 장소였죠. 그래서 그 일대에 그 수원서 이제 유명한 생맥주 집들, 네, 맞아요. 뭐 하이델베르크, 지금 바이킹. 이제 없어졌지. 바이킹이요. 옛날 바이킹. 바이킹. 예. 바이킹이 2층으로 있었거든. 그렇죠. 예. 예. 야, 내가 또 알바 하루에 죽어라 알바에 5,000원 벌어가지고 가서 내가 또 당시 500cc 한 잔에 350원 할 때는 다 쏘고 막. 저희 그랬었지. 거기도 단거리였는데 바이킹. 그 앞에 거기 중동 파출소 있고요. 그렇죠. 예. 같이 어깨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종교 시설 이야기했는데 네. 화성 안에 아주 특별한 종교 시설이 몇 곳이 있어요. 네. 그게 뭐 불교 종교 시설도 있고 천주교 종교 시설, 또 기독교 종교 시설, 원불교, 네. 또 천도교 뭐 다. 네, 다 생각보다 있는데 많더라고요. 일단 그 천주교 종교 시설 관련해서는 북수동 성당 그 자리를 네. 이제 수원교구 수원성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수원성지. 네. 왜 수원성지라고 하느냐? 병인박해 때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참수를 당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쓰느냐고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수원 사람으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천주교 신앙을 믿다가 병인박해 때 참수를 당한 분이 16명. 그리고 외지에서 그러니까 충청도 뭐 해미, 네. 서산 이런 데서 거기서 안 죽고 일로 또 데리고 온 거야. 왜요? 왜 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돌아가시게 한 분이 여기서 사형당해서 죽은 분이 62명이에요. 더 그래서 많네요. 16 더하기 62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8인가? 그러니까 근 네. 80명 네. 가까이가 네. 여기서 사형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가 과거에 이제 그 정조 때는 여기서 박해가 없었고 장룡영이 이제 1802년에 이제 해체가 되고 그 뒤에 총리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 총리영의 중영이라고 하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포도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죄인들을 갖다 다루는 기관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지금 이제 오늘날 종록교회 그 종록교회가 100년이 더 됐거든요. 기독교 수원에서 기독교 문화가 상징화된 곳이 그 종록교회예요. 네. 거기가 지금 감리교인데 그 종록교회의 자리가 중영 자리고 그 위쪽이 이제 감옥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사람들을 죄인을 신문하던 자리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수원성지라고 이야기되는 자리에서 실제로다가 천주교 신자들을 갖다가 뭐 목을 자르거나 효수 목을 매달거나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였고 이렇게 천주교 박해 어떤 현장들을 천주교에서 이제 성지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천주교의 성지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불교 유적으로 네. 이 포교당 자리 지금 이제 수원사라고 천변 바로 옆에 네, 네. 있죠. 네. 이 포교당은 이제 용주사에서 만든 포교당이에요. 지금 그 1912년에 만들어진 포교당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몇 년? 110년 된 거죠. 네. 110년. 네. 그러니까 그 포교당이
110년이나 된 우리나라 포교당 중에서 제일 오래된 포교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절이 만들어져 있지만 불교를 갖다가 포교하기 위해서 도시만으로 네. 포교당이 안 만들어졌거든.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예, 네. 그 다 뭐 시골이나 그렇죠. 산에 막 다 산이나 있는데 있어요. 포교당이 없지. 근데 용주사라고 하는 절은 원체 그 대단한 절이었잖아요. 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네. 1789년에 이제 묘소 만들고 그 이듬해 1790년에 만들었던 이제 절이고 이 절이 오랫동안 조선시대 내내 조선 불교계의 상징화도 같은 거예요. 네. 용주사 주지 스님이 조선 전체 승려들 총사령관이야. 승군 총사령관. 예, 제가 옛날에 논문도 썼는데 제 석사 논문이 요거 갖고 썼거든요. 제가. 그만큼 대단했던 사찰이었는데 이 사찰이 이제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수원의 중심지였던 네. 성곽 안으로 들어오는 수원사를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수원사라고 하는 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 그리고 원불교. 네.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불교 수원 본당이 네. 바로 지금 팔달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네. 예 거기에 이제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이건 뭐 성곽 바깥에 있긴 하지만은 네네. 바로 중동사거리에서 팔달산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있죠. 네. 네네. 거기에 보면은 한옥으로 굉장히 정갈하게 만든 곳이 원불교가 거기 있고 천도교 수원 교구 네.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기 창룡문 올라가다가 맨 오른쪽 끝에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종단의 어떤 중요한 그 종교 시설물들도 다 행궁동에 다 있고 그리고 뭐 유교 아니 그 불교 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큰 이제 종교들의 중심지 아주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도 다 행궁동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행궁동에 있을 수밖에 그냥, 없느냐? 네,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왜? 아이 여기가 중심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행궁동 안이 뭐 행리단길 해가지고 네. 뭐 카페도 많고 관광지로 뭐 네.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뭐 남문에서 그죠. 어깨 부딪히자는 못 다닌다고 했지만 지금 그 화성 행궁 자리가 경기 도립병원이 있었거든. 맞아요. 경기 도립병원이 있었고 수원 경찰서도 있었죠. 수원 경찰서 거기에 있었고 세무서 네. 세무서 저 아래에 있지만은 실제로 원래 여기 있다가 저 아래로 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성인공 광장 있잖아요. 네. 화성인공 광장 원래 없던 거죠. 네. 새로 만든 거니까. 만들었죠. 네. 그 광장에 있는 건물들은 다 국가 관기관 건물들이 거의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성박물관 옆으로다가 거기에 원래 군청이 있었고 주요한 병원들도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1789년 정조가 수원도읍의 읍지를 옮긴 이후부터 시작해서 정자 영통 저 인계동 지구 네. 그 수원시청이 이제 1990년에 이전을 하거든요. 네. 이전하기 전까지 바로 200년 동안 그러니까 1789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 딱 200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딱 200년 그리고 동안 이전을 했구나. 여기가 네. 바로 수원의 가장 중심지였죠. 중심지였다 보니까 음. 중요한 종교 시설들도 다 이곳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정조가 1789년에 수원도읍 읍지를 이제 팔달산 지금 우리 행궁동 자리로 옮기잖아요. 네. 옮기고 나서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상업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선에서는 건국 이래 백성들이 누구든지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국가로부터 공인된 허가받은 시전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유로워야지. 장사도 하고 그쵸. 또 유통도 하고 이래야지. 물론 네네. 뭐 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업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겠어요? 정조가 수원에서 실험을 하기로 한 거야. 네. 어떤 실험이냐? 수원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우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 돈, 왕실 돈이지 네. 6만 냥을 탁 수원에다가 내려줘요. 예. 그럼 6만 냥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6만 냥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오죠. 당시
집 한 채 값이 15냥에서 20냥 정도 되는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보통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그냥 한 24평 아파트가 한 15냥, 네. 한 30평 아파트가 한 20냥 정도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치자면 6만 냥이라는 돈이 그냥- 무지하게 큰 돈이죠. 그냥 그죠? 하나로 보면 그냥 택지 개발 하나 해주신 거네요. 뭐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니까 네. 조 단위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을 그래도 손에 내려줘서 맞아요. 무이자로다가 음. 무이자로 대여를 장사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그럼 무이자로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내 시장이 만들어지고 성외 시장이 만들어져요. 성내 시장은 지금 8부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로 내거리에서 장안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북수동 성당 있죠? 네네. 북수동 성당 앞쪽으로 음. 거기에 8개의 시전이 만들어져요. 이제 상설시장이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동시장, 남문시장,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목골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지역은 성외시장, 네. 성외시장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정조가 정말 놀라요. 당시 그 기록을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장사하게 되면 세금을 뭘 내야 돼요? 이익에 대해서. 부가세도 부가세 내야 되고. 내고 네. 부가세는 이제 박정희 때 네. 박정희 정권 때서 만든 거니까 네. 그거는 부가세는 그 현대의 어떤 개념인 것이고 네. 실제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 같은.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안에서는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10년간은 모든 세금은 세금을 걷지 면제. 와. 그렇게 해서 그때 태어났어야 됐네. 안정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아니 지금도 훌륭하시잖아요. 왜 이러실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이곳이 이제 정기시장 옛날 조선시대 때 뭐 정기시장이라는 게 있잖아. 2일장, 네네. 뭐 5일장. 5일장이 대부분 네네. 주로 정기시장인데 5일장이요. 이 정기시장으로 출발을 해서 성의 상설시장으로 만든 데가 지금 이 시장이에요. 영동시장이에요. 그래서 아. 이 팔달문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상설시장. 그래서 역사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지원 엄청 해갖고 왕이 만든 시장 네. 만든 거 아니까 왕이 만든 시장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아. 타이틀. 제가 목골시장하고 음. 또 팔달문 시장 이걸 갖다가 이제 역사를 근거로 문화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 그거 제가 기획하고 와. 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런 거를 텔레비나 요즘에 프로그램 많잖아요. 시장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거기서 좀 더 활성화해서 수원 남문 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왕이 내려준 전통 시장이라는 거를 부각시켜서 한번 해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여기서 기회 되면 한번 저희들이 해보면 좋죠. 해볼까요? 예, 예. 좋습니다. 뭐든 못하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 실습하면서 이제 실습하기 전에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를 할 때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저걸 조사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원의 시장 문화를 제가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시장마다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그래서 화서시장서부터 다 돌았어요. 돌아서 그때 이제 그걸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잘 되는 곳과 그 시장도 잘 되지 않는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수원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을 좀 더 알았다면 그 발표하는 내용이 좀 더 풍요로웠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막연하게 그 시장에 계신 분들 그 인터뷰만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 상인들도 이 시장이 그런 시장인지 잘 잘 몰랐죠. 몰랐죠. 맞아요. 예, 네.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이제 뭐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사실은 뭐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나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집에 족보 막 그렇죠. 펼쳐놓고 네. 막 네. 이러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자기 집 역사 알려고 네. 그렇듯이 도시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족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역사거든. 네. 그럼 내가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 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또 우리 그 시장 상인들도 네. 자부심이 많이 생기겠죠. 자긍심도 네, 네, 생기고. 아니 저도 이거 라디오를 방송하기 전에는 수원에 관심이 1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애들 키우기 바빴고. 근데 라디오 하면서 그냥 말할 수는 없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수원 정말 효의 도시, 문화의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이게 막 누구를 만나면 이제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야 수원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느끼고 수원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나 걱정되네. 막 수원으로 막 다 이사 오면 네. 막. 네, 아니 근데 정말 살아보니 살기는 좋아요. 맞아요. 교통도 편리하죠. 저희도 어디 놀러 갔다가 네, 수원 인근에 딱 톨게이트 들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맞습니다. 수원 분이시네요. 아니 그리고 이게 IC가 되게 인터체인지가 되게 많잖아요. 봉담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기 경부선 탈 수도 있고 영동 탈 수도 이거를 있고. 하나 알아야 돼요. 네, 수원에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종합병원이. 자 아주대. 아주대병원 있지. 빈센트. 성빈센트 병원 네, 있지. 성에서 일단 뭐 크게 치자면은 이런 큰 네.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종합병원이 이렇게 큰 종합병원이 많이 있는 데가 수원밖에 없어요. 전국에. 종합병원은 100만 명 정도가 되어야지 종합병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용인에 이제 병원 만들어졌고 성남에 분당 서울대병원은 지금 교육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병원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데예요. 네. 다 명문 대학들 많이 아주대, 있지 않습니까? 경기대, 경희대, 수원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예. 그래 그리고 성균관. 우리 학교도 바로 옆에 있잖아. 네, 한신대. 한신대도. 네, 왜 우리 학교 빼는 거야? 카톨릭 대학교도 네, 있고. 한신대 맞습니다. 정말. 예. 혼 좀 나셔야겠네요, 윤 대표님. 네, 이게 그 한신대입니다. 교통도 좋고 네. 교육 공간도 좋고 의료도 좋고 그리고 자연이 좋잖아요. 네. 네. 녹지 공간도 많이 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원래는 이제 이 수원이 오산하고 화성하고 다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는데 그렇죠. 이걸 정부가 잘라버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90년대 초반에 다 통합을 다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는 역으로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을 그때 안 시켰거든. 통합을 안 시켜갖고 이 시를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세 개로 나눠버린 것이 각 시가 서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가 됐었으면 얼마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정말 냈겠습니까? 컸을 것 같아요. 정말 아쉽지. 네. 아쉽지만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네, 서울시를 우리 수원시가 지금 능가하는 시가 될까봐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애초에 잘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네. 그 뭐 서울시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음. 당시 정부에서 그 이제 도농 통합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걸 좀 문제가 됐고 이제 여기가 되면 너무 커진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전국을 경기도 뭐 충청남도 이런 거 다 없애고 네. 60개 광역시로 이제 정리하기로 한 안이 거의 확정 단계에서 안 됐거든요. 그때 됐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가 됐을까. 지금도 앞으로도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런 거 그 광역자치단체 없애고 60개 광역으로 다시 통폐합해야지 네. 미래 발전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근데 또 수원에 제가 이제 저희 동네가 팔달구거든요. 이제 각각 구마다 있는데 팔달구에 보면 저희 동네에서 도청 지금 이제 이사를 광교로 했지만 그 도청의 그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로 되어져 있잖아요. 벚꽃도 보러도 가긴 하지만 그 도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팔달구에서 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성 밖의 도시이기도 한데 이 도시가 도청이 있는 그곳에 그 뭐죠? 터? 네, 느낌? 문화시설이나 네. 이런 게 좀 근데 그게 이제 이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도서관이 들어온다 뭐 이제 되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잠깐 분분하다가 지금은 제가 못 들어서 그런 건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는 공간 활용 방안이 네, 되게 네. 많을 것 공간 같아요. 활용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거의 다 계획이 있죠. 그래요? 계획돼 있고 그 팔달구 안 네.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원 시민회관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시민회관이고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장안구민회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안구민회관도 있고 또 SK 장안은 네. SK 아트리움도 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팔달구 안에는 그 맞아요. 경기도 의회에 거기 이제 의회 회의장, 네. 거기 국회 회의장 같은 거죠, 네네. 그죠? 네. 거기를 갖다가 지금 공연장으로 만드는 안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의회 건물이 전반적으로 그 자체가 대규모 문화 공간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팔달구에 있는 구민들은 그 곳을 좋네.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그럼 화서동이면 슬슬슬 걸어오면 그죠, 뭐 그죠. 네, 거기서 그러겠죠. 막 오리걸음으로 걸어와도 5분이면 오잖아요. 토끼팀으로 막 오고. 허벅지 터져요. 그러네요. 저희도 세리동이지만 세리동도 네. 가깝고 근데 진짜 그 수원 팔달산을 이용을 해서 문화 네. 공간으로 진짜 네. 확대해서 네. 그 설치를 하면 다 좋을 것 그 같아요. 팔달구가 이제 발전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에 경기도청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경기 가명, 네. 경기 가명이 어디 있었냐면 요즘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서대문 바깥에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충정로 일대 네네. 서울에 지금 이제 서울이지만 네. 조선시대 때는 성곽 바깥이니까 네. 거기가 이제 경기도 땅이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있었거든요. 경기 가명이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데 옛날 사람들도 가명이 도성안 가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니기 편하게.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경기도청이 그 뒤로도 계속 서울에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1963년도에 경기도청을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하죠. 그때 경기도에서 제일 컸던 도시가 어디였었어요? 인천이었지. 그죠. 분리되기 인천. 전이니까. 그럼 인천이었죠. 경기도가 인천에서 나온 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이제 했던 거지. 당시 인천에 지역구를 뒀던 최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인천을 갖다가 이제 광역시로 광역시. 만들어 광역시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이 막 인천 분리해야 된다고 서류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강화도는 뺐어야 되는데 그죠. 강화도까지 같이 가는 바람에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좀 돼버렸는데 당시에 이제 인천으로 갈 거냐 수원으로 갈 거냐 뭐 이러다가 이제 수원으로 오게 됐죠. 수원으로 오게 됐는데 나는 참 옛날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 하필이면 경기도청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네. 네, 그 팔달산 자리인데 아래. 정조가 수원 신읍치를 팔달산으로 옮기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반개수록을 읽고 나서예요. 반개수록. 반개수록. 예. 반개수록인데 반개수록이 이제 반개 유영은 선생이 쓴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반개수록의 군정편에 팔달산 후평에 후평에 넓은 들판이 있으니 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쌓으면 한양을 방비하는 대도회가 될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남쪽을 말하는데 그 후평이 네. 지금으로 말하면 매산동, 세류동, 매산동 다 그러겠죠. 여기야. 네. 여기 팔달산. 좋은 근데 데구나. 반드시 그 관아하고 네. 향교는 주산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조선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843 밑에 한교가 있는 거군요. 그렇지, 거기. 네. 당연히. 네. 예, 무조건 모든 향교는 다 산자락에 같이 있는 음. 거예요. 평지 저쪽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렇죠. 이게 조선의 이게 아주 룰이에요. 네. 룰, 예법이야, 예법. 아. 그렇기 때문에 당시 관아를 만들게 되면 현재 경기도청 자리가 관아 자리예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정조가 동향으로다가 장소를 바꿔버리거든. 왜냐하면 수원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수원 지금 팔달산이 있고 행궁이 있고 수원천이 있잖아요. 배산임수. 네. 도성이 되려면은 배산임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성곽들 중에서 평지에 있는 성곽, 조선시대 때는 평지에 있는 성곽이 한 300개 있었어요. 모든 고을마다 다 읍성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읍성 안에 천이 흐르는 곳은 딱 두 곳이에요. 한양도성, 수원화성. 수원화성. 딱. 왜? 도성 체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남쪽에다가 만들게 되면 천이 없어서 배산임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래서 정조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갖다 수도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반개 유영원 선생의 팔달산을 중요시하되 남쪽으로 하지 않고 동쪽으로 하게 돼서 수원천과 마주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청 자리는 남아 있었던 거지. 그 자리를 탁 도청이 들어갔어. 탁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그렇게 신기해. 기쁜 뜻이. 근데 요즘에 이제 광교가 막 핫하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까 여기가 약간 그 뭐죠? 경제가 다 어려워졌죠. 네.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근데 이제 그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네. 다 일로 지금 다 다시 이전하고 오면. 있거든. 이전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의회를 네. 8달 문화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다 쓸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오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협의 중에 도하고 네. 협의 중인데 예전에 이제 경기도하고 뭐 관계해서 이제 경기도청 전체를 수원시가 인수를 해서 수원시청을 글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실제 있었죠. 실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이 약간 교통상에 좀 어려움은 그쵸. 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여기는 뭐 지하철 딱 내리면 이제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대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공간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다시 맞아요. 재탄생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뭐 지금 상권 활성화가 많이 오고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 그 지역 네. 일대의 경제가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침체돼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봐서는 뭐 한 내년 한 3, 4월 정도면은 굉장히 더 핫하게 네.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이 지금 광교 쪽에 컨벤션 센터가 새로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대여 공간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거기가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대요. 대여하는 게. 그러면 실례로 보면 이쪽에 문화 공간이 생겨서 그쪽에 오히려 대여 공간이 좀 더 저렴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이쪽 도청 이사간 쪽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이게 8달의 지명률의 이 시간보다 지금 8달 경제가 민생 이야기로 이게 바뀌어 버렸네. 아니 우리가 다 힘드나 봐요. 네. 지금 모든 시민들이 힘든 또 하나 상황이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정조대왕이 어떻게 보면 여기 8달이나 이렇게 이쪽 행궁동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뭔가 애정을 갖고 어떻게 보면 뭔가 옮겨오는 거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거에 질투는 없었을까요? 질투 사람들이 네. 아유 왜 많았겠죠. 수원을 어마어마하게 어째서 있겠지. 수원을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알고 질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면 모르고요. 모르고 질문한 진짜 거예요? 모르고요. 저 메모하다가 음. 갑자기 이런 분을 이야기할 때 네. 직관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내가 예전에 2008년에 썼던 책 중에 네. 이산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그 안에 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 이제 정조가 이제 수원이란 도시를 갖다가 새롭게 키우고 네. 이 지역에 이제 성곽을 쌓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수원 도읍에서 유수부로 승격을 시켰단 말이지. 네. 네. 유수부로 승격을 시키고 초대 화성 유수로다가 당시 좌의정하던 최재공을 내려보내요. 네. 좌의정하던 사람을 이제 수원 시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네. 투고네 투고. 예, 근데 투고가 아니라 원고야. 왜 그러냐면 최재공 선생이 1790년부터 92년 말까지 하고 93년 1월에 화성 유수로 내려오는데 그때까지 정승 혼자 했거든. 그걸 독상. 위로 영의정 공석, 밑으로 우의정 공석. 보통 영의정은 늘 노론이 했는데 네. 정조가 노론시키기 싫으니까 남인을 좌의정 시켜갖고 실제로다가 정승 혼자 해서 이제 수상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수상. 네. 수상이라는 게 머리수 정수가 네, 네. 상이잖아. 네. 그때 이제 축성을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네. 조정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왜 전하가 왜 화성을 쌓으려고 하느냐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아, 가짜 뉴스 당시에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드느냐? 화성을 쌓으려고 지금 그 수원에 있는 네. 장용영 군사들이 백성들을 엄청 착취한다. 어. 돈을 막 뺏고 강탈하고 한다. 또 당시에 해경공시 회갑진찬원을 위해서 노량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흥을 거쳐가지고 수원으로다가 지금의 일본 국도를 만들잖아요. 네. 그 도로 만드는데 그것도 다 그 정부 돈으로 다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또 강탈한다, 뭐 식량을 뺏는다, 뭐 등등등등 해갖고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정조가 하려고 하는 신도시 육성 정책을 갖다가 못하게 하지. 왜 못하게 하느냐? 이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개혁, 상업개혁, 또 뭐 군사제도개혁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됐을 때 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정조의 친위 도시가 되고 또 사냥을 능가하는 강력한 도시가 됐을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 한양 중심이 아니라 이제 수원으로 하게 되면 수원에 땅을 안 사놨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떴다가 자기네들 있었나요? 부동산 지가가 떨어지고 네. 자기들 거기서 막 물품 유통해서 상인들한테 뒷돈 해야 받고 하는 되는데. 것도 다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 질타를 했죠.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야. 너무 커가지고 정조도 이걸 정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씁니다. 제가 이 카드를 정조가 너무 일찍 써서 돌아가시게 됐다고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날 네. 1762년 윤5월 21일 날 밤에 이제 돌아가셨어. 그때 영조가 이거 큰일 난 거야. 자기가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이제 영조는 면피를 하고 싶었죠. 내가 아들 죽인 거 아니다. 이거 다 남 탓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묘지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아들 교육시키려고 일부러? 얘가 그런 거 있잖아. 얘가 어려서 착했는데 네. 똑똑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배렸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준혁이가 어려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잘못 만나서 제가 족골이 났다 이러고 나랑 제일 친하게 지낸 내 친구들. 네. 근데 영조도 똑같이 영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묘지명에 그래서 내가 잠시 교육시키려고 뒤주에 했는데. 가두었는데 애가 그만 죽어버렸다. 나쁜 사람이지. 근데 그때 11살 난 정조하고 바로 최재공 이 두 사람을 불러요. 밤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잘못이 없고 세자도 잘못이 없다. 오늘날 세자가 죽은 것은 이미 15년 전부터 홍인환, 김상로, 노론 애들이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써놓아요. 이게 금등이라는 거야. 이게 그 소설에 많이 나오는 금등. 이걸 갖다가 셋만 알고 요걸 갖다 어디다 숨깁니다. 어디다 숨기느냐. 자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후 서씨 죽은 왕비의 위패 방석에 위패를 놓으면 방석을 깔 거 아닙니까? 방석 안에다가 그걸 딱 집어넣고 꼬매버려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금등이 있다는 이야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사도세자를 죽인 게 노론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선대왕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나 큰 정치적 풍파가 생기겠습니까? 피바람 불죠. 근데 정조는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도 화성 축성을 반대하고 전하가 의도가 있다. 뭐 막 온갖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해서 정조가 신하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갖고 그중에 일부 구절을 다 외웁니다. 그때 신하들이 푹 떠른 거야. 말로만 듣던 그 금등이 바로 저거구나. 그때 정조가 딱 한마디 하죠. 나도 이 금등을 공개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화성 축성을 반대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무나 오랜만에 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또 물어봐서 내가 또 깜짝 놀랐네. 역사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수록 네.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김준혁 교수님이 시나리오를 하나 쓰셔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너무 재밌겠다. 수원에 대한 이 스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잖아도 내가 원래 좀 하나 쓰려고 했는데 칼. 예, 그게 이제 그 정조대왕이 그 비밀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꾼을 뒀어요. 그 배달꾼 중에 한 명이 화성유수 조심태의 아들 조기예요. 조기. 이 조기가 그 조기가 또 이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시나리오를 써도 참 내가 재밌을 하나 이거 되게 재미난 이야기.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 팔달구가 왜 중요하고 행궁동이 왜 중요하냐. 이거 탕평의 도시예요. 왜 탕평의 도시냐면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조가 남인의 영수, 소론의 영수, 노론의 영수 이 영수들을 다 바로 이 행궁동에 와서 살게 합니다. 다 이사해서 서울에서 이사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최재공 선생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성곽 아래쪽에 성공의 성당이 있어요. 저쪽에 우리 저기
교동의 인쇄골목 교동 네. 거기 성공회 성당 있잖아요. 네. 그 일대에 살아요. 최재공 선생은. 어. 그래서 종조가 채로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자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소론의 영수 화서문 쪽에 살고 네. 노론의 영수도 그 팔달문 쪽에 살고 다 이사하게 합니다. 와. 이사하게 해서 종조가 실제 네. 이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 하긴까지 양반이 확인하러 또 집을 다 찾아가. 네. 찾아가갖고 꼼꼼한 스타일이시네요. 그래서 그 추사 김정희의 스승이 자신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신위의 아버지가 신대승인데 이 사람이 소론의 영수야. 어. 근데 진짜 이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 어머니 회경공 50대 와가지고 직접 그 집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는데 신이가 연락에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과거 시험 준비를. 그래가지고 너는 몇 살이냐, 뭔 공부하고 있느냐 불러가지고 근데 진짜 이사한 거 맞네. 여기까지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이가 신이한테 너는 내일 그 마지막에 불꽃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득중정에서 활쏘기하고 네. 저 매화 실험, 지뢰 실험하고 불꽃놀이 하는 거 이거 너 참가해라. 그 원래 사전에 명단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다 참가 명단 있는데 얘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신이가 그 거기에 참여해갖고 불꽃놀이를 즐긴 이야기가 이의원이 쓴 이마필기라고 하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 아주 그래서 이 도시는 탕평의 도시. 저는 이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팔달구에 사는 분들은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더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념들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고 또 뭐 또 지역 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있고 또 학교 간의 또 갈등 같은 것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달구만큼은 이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또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계승해서 더욱더 정말 우리 전체가 지금 이런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런 갈등을 넘은 포용과 화합, 어우러짐의 그런 지역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죠. 네. 와, 박수! 더 이야기 듣고 싶죠. 하지만 네. 벌써 50분이 벌써도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네. 우리가 또 다음 지금 네. 팔달구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 들었지만 네. 더 궁금한 것도 나중에 동별로 또 들어가서 세심하게 그렇죠. 들어봐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는 회차가 아주 깁니다. 쭉 1년 동안 쫙 아셨죠? 오케이. 네. 오늘 노래 선곡 안 아, 해요? 오늘은 노래 신청은 네. 한번 하나만. 일단 해보실까요? 네. 이번에 제가 하고 싶어서요. 다른 건 아니고요. 네. 그 팔달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창근님의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윤 교수님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 사랑한다면.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영통구입니다. 영통구에서 또 많은 정보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안녕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하고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않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작은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제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